8월 26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빅그린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석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노점 간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고흥 청소년 우주센터가 전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특성화 체험 활동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광주를 소개하는 단체 여행 상품도 러시아에서 판매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빅그린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1단계 공구에서 자동차 공장용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형 굴삭기와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계획 도면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공사 끝에 현재 공정률은 8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부지 조성 공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부지 공장 LG 토지주택공사 빅그린 사업단 이행욱 임씨입니다. 그 부분에 장비를 투입하여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은 광산구 삼거동과 한평군 월야면 407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1단계 부지 62만여 제곱미터에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첨단 부품 소재와 광산업 등의 기업들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빅그린 산단과 광주 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광주 방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접근성과 시설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박남원 광주시 일자리 경제실장입니다. 관심이 높아져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입지를 선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부지인 빅그린 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겠다며 관련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빅그린 산단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설립과 관련해 보도된 노정 간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장과 윤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면서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의장은 지역 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박광태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도 발기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올해로 문을 연 지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이제 전국 청소년들의 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특성화 체험 활동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동일면 국립청소년우주센터입니다. 학생들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적응을 위한 다축 회전 적응 훈련 장비를 직접 체험해 봅니다. 또 우주인 훈련 체험 장비인 문워커에 탑승해 달 표면의 중력도 느껴봅니다. 학생들은 우주인 훈련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주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무중력 관람객 이형석 상태에서 떠다니는 그런 체험을 보고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체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달에 가볼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달에 대한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현재 연간 방문객만 4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센터 시설의 연간 최대 수용 규모입니다. 특히 센터 측은 아시아권에서도 손꼽히는 다양한 우주 체험 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계 대회 유치도 꿈꾸고 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 박두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입니다. 이곳에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체험관만 조금 더 확충을 한다면 세계 전문 올림피아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측은 고흥 우주항공 축제와
전남 과학축전 등 지역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류의 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 10년째를 맞은 고흥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한반도의 최남단 고흥 국립청소년 우주센터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주체험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됩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환승시설과 대합실, 면세점 등으로 모두 38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지난 7월까지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모두 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고 연말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를 소개하는 단체 여행 상품이 러시아에서 판매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관광 설명회를 열고 러시아 현지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광주 단체 관광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달 러시아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주요 관광 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러시아 소비자를 위한 광주 패키지 관광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음식의 맛을 더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새우젓이죠. 그런데 최근 소비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우젓이 어간장, 소스로 개발돼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만든 신한 새우젓 주식회사입니다. 새우젓을 깨끗하게 고르고 선별해 황토온기, 항아리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항아리에서 2달에서 석 달가량 숙성시켜 소포장으로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교 급식에 높은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기 숙성의 특징은 박춘재 새우젓 주식회사 생산팀장입니다. 아니라 천연 점토에서부터 나오는 원재 개선이 새우젓 숙성 과정에서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이 국내 최초로 액젓, 어간장 소스로 개발됐습니다. 어간장을 기존 멸치나 물고기 대신 새우젓으로 만드는데 맛이 깔끔하고 깊어 가정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매출이 해마다 200%씩 신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우젓에 함유되어 있는 항암물질 키틴 올리고당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신한 새우젓 주식회사 곽대우 대표입니다. 하게 되면 환자 치료 시기랄지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친화 시장, 병원식 이런 쪽으로 유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우젓의 가공식품들은 갈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새우젓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 재료와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새우젓이 슬로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K리그 2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광주FC의 홈 관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시즌 광주FC 홈 11경기에 입장한 유료 관중은 모두 3만 7천여 명으로 경기당 평균 3,400여 명의 홈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홈에서 열린 18경기의 관중수 2만 7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2.22배 늘었습니다. 현재 광주FC는 14승 9무 1패로 2위 부산과는 승점 5점 차이로 K리그 2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광주 고려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서 교육청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학교가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따로 관리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학교인 고려고등학교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고려고등학교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고려고등학교 이환호 교감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첨단지구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해당 주상복합 건물 건립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요. 당초 49층 높이를 39층으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심의회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층수가 낮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규모 판매 시설 사업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이고 또 우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상인 살리기 내 광주 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합작법인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을 했지만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초대 대표이사로 추천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두고 차류야 사임을 촉구하는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성 없는 과거 인물에 광주 미래를 맡겨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0일 최혜영 운영위원 연결해서 선임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광고를 좀 듣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 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한우미의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오늘도 아침 공기는 무척 선선한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로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31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륙은 구름만 많지만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광주와 전라남도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인 글피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고려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 후에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후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학교 측이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방식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관리해왔다라는 감사 결과를 광주시 교육청이 내놨는데요. 고려고등학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려고등학교 입장 듣겠습니다. 이완호 교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한호 교감입니다. 네, 지금 고려고등학교 문제로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고 광주 시민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학교와 학생, 학부모, 시민들께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먼저 저희가 저희 학교 문제로 그리고 교육에 관계된 여러 사항으로 심려를 끼쳐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려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앞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교육청 감사 결과를 반박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고려고등학교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사 80%가 정도 교사를 징계해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광주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에 대해서 고려고등학교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저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도 하고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침을 어겼거나 채점을 실수했다거나.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희 고려고등학교가 상위권 성적을 조작했다거나 문제를 유출한 그런 부도덕한 학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학생 발전과 또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30년 동안 고생들을 한 선생님들인데 파면, 해임, 중징계, 교사의 80%를 이렇게 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인정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것으로는 기숙사를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풀어보도록 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우리 진행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한테 시험지를 이렇게 먼저 유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이것은 없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교감 선생님. 시험지를 그대로 유출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문제를 미리 뽑아서 상위권 아이들이 풀어보도록 했다라는 건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그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가 수학 문제가 해당이 됐었는데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교무실에 와서 자료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공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받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매스홀릭이라는
수학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 동아리에 담당 교사가 3월 2일부터 1000문제 정도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간고사 때는 겹친 문제가 없이 또 그리고 검토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에서 5문제가 네. 실수로 검토 실수로 우연하게 겹쳐버린 겁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예. 그 문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는데 이번에는 우연하게 겹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줬다면 이득 본 학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득 본 학생이 없습니다. 적어도 1, 2, 3등은 그러면 전설적인 1등짜리가 있는데 얘도 다 맞춰야 되는데 3문제뿐이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재시험을 봤더니 오히려 재시험에서 이 학생들은 거의 다 5문제 중에 다 맞췄고 마지막 동아리 제일 밑에 있는 학생도 그 전 최초 시험보다 훨씬 성적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그 수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도 지금 성적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위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1등급과 2등급 중심의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그다음에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가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숙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성적 상위권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위권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학습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18명이 들어있는데 성적은 56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순으로 했다면 1등부터 18등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56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뽑고요. 그다음에 그 동아리반 같은 경우도 동아리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가 이제 성격상 수학 동아리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상위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생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동아리를 상위권만 모집을 하거나 또 기숙사생을 상위권만 이렇게 포진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을 위한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혀 언급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감사 결과를 냈고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육청이 왜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교육청에서도 성적 상위권에게 우리가 조작을 해서 성적을 올라간 증거가 있으면 한 건만이라도 저희 학교에 제시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증거에 의해서 한 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는 주의나 경고를 내렸던 사항을 저희 학교에 파면 해임을 내렸는지 저희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 그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이 우연하게 유출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학교 입시의 이 치열함 속에서 우연하게라도 한 문제를 먼저 풀어본 아이들과 풀어보지 못한 아이들의 점수차는 굉장히 클 텐데 그런 점에서 학사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학교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학교가 해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그 중복되거나 시험 문제가 중복되거나 학교에서 평가 처리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학교에서 행정적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재시험을 보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저희 학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재시험을
치러서 그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신속하게 저희가 학교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립학교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이나 교육행정들의 어떤 감사 또는 어떤 행정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뭐 교육단체들 통해서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학교는 감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보다 더 무서운 게 학생들의 시선이고 학부형들의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오고 안 오고보다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흠이 있거나 흠결이 있거나 치명적인 게 있으면 그 학교 교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려고등학교는 어떤 특정 학생들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나 학사 일정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 모든 부분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좀 운영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더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학교에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6, 7등급짜리들이 그다음에 전대와 조대를 또 5등급까지 이렇게 간 데이터를 전 언론사에 이렇게 배보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학교 입시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학사 운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건 이 문제를 제기한 학생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그 학생의 심리적인 부분들 안정을 좀 주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항상 그 학생들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절대 이 이슈를 가지고 그 학생들과 상담하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학교 생활 잘 하도록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 더 꼼꼼하게 수시 상담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이 문제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또 단체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고등학교 이완호 교감과 함께 있는데요. 이번 시험지 유출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로 감사를 진행했고 또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처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더불어서 전했습니다. 요즘 대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비리 그리고 문제점들이 얽힌 고구마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를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광주 첨단 지구에 추진되는 주상복합 건물 건립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이어서 또 건축 심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49층에 달했던 층수를 39층으로 낮추기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통과된 이유가 주변 인근 상인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첨단에 지금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했고 건축 심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 심의한 내용들 통과 과정들이 적법했다고 보시나요? 예, 지난 8월 5일 교통심의가 통과되고 8월 20일 건축 통과됐는데요. 일단 39층을 전제 조건에서 조건 무결을 한 걸로 들었는데요. 네. 당초 제출했던 건축 심의 제출 45층은 가능하기 힘들게 됐습니다만은 지역 상인들이 봤을 때 우려하는 지점은 교통심의 과정에서 판매시설 면적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것에 가장 큰 좀 걱정거리가 있고요. 네. 또 지역의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교육 문제라든가 도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어떤 대책 대안이
앞으로 좀 더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49층을 39층으로 10층을 낮췄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그 상업시설 면적들을 확대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층수 낮춘다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높은 층수는 안 되고 좀 층수를 낮췄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은 상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신가요? 일단은 뭐 판매시설 면적 오히려 더 제가 뭐 교통시설 과정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층수가 낮아지면 그 아파트 세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강주시의 어떤 잠재적 가이드라인은 39층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제로 한 어떤 그 건축심이라든지 교통심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뭐 예측했었던 그 결과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최종 지금 뭐 과정 남은 과정은 어떤 것들이죠? 지금 그 최종 인허가권을 강산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공이 강산구청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 부산 복합건축물에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지역 상권에 골목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뭐 지난주에 주상 복합건축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 보고를 보자면 롯데 주상복합건축물 쇼핑몰에 들어오게 되면 소매점이 매월 600만 원의 매출 감소를 기록할 거라고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류가 100만 원, 음식점은 400만 원, 유흥주제공 275만 원 등등의 구체적인 매출 예상액이 나왔는데요. 이 피해 대책에 대한 어떤 상생 방안이 어떤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와 심의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광산구가 최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산구의 결정만 남긴 상태네요. 네네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이 5천여 명이 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통체증 문제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대형 쇼핑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요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 보고서에서는 요식업종 같은 경우에도 식사보다는 간식에 한정하는 그런 상생 방안까지도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타 지역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 예측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거 관리 감독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산구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행정적 대책으로 좀 세우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광산구청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허가 자체를 유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장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주택 그 단지와 아주 밀접되어 있는 곳이고 또 공원과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강주의 중요한 저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주상복합건축물이 곳곳에 들어설 좀 우려가 있거든요. 쇼핑몰과 아파트 세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인데요. 이 형태가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가시설의 수익만 보장하는 쇼핑몰의 수익만 보장하는 형태로 가게 됐을 때는 전체 도시의 어떤 삶의 질이나 방향과도 좀 무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대책이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번에도 경관심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16층 이상 경관심 받았는데 신청 시기가 또 그 개정 이전에 되다 보니까 그것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대책도 같이 좀 수립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구체로 이 복합쇼핑 들어왔을 때의 종합적인 대책과 논의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지금까지 전무했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이것은 강산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권 영향부터 해서 교통 영향까지 해서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절차만 통합된다라고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강산구청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거시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당장의 이 쇼핑몰 부분들 지금 현재 뭐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물 심의까지 통과했다는 것은 이것을 좀 거의 짓게 하겠다는 의도들이 지금 행정 기관에서 있는 것 같은데 광산구에서 이것을 유보하거나 지금 취소 그다음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나 의지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흘러가서 지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절차적인 어떤 과정은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은 부분은 구체적으로도 행정 어떤 절차와 집행에 있어서 강산구청이 양력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강산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성적구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성적구적인 어떤 양을 일제적 각기를 맡고 있는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거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지 5년 만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사회 대통합의 모범적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사람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광태 전 시장의 초대 대표이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듣겠습니다. 참여자치 20일 최회영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합작법인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출범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란 이 기존 완성차 업체의 평균 임금보다 이 낮은 임금을 매개로 완성차 업체를 유치하고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 문화, 복지 등의 지원을 통해 이 낮은 임금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영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고질적인 문제인 이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요원한 경제 민주화까지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이며 책무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그 행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이 부분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이끌 리더, 이 대표이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이 됐는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께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대표이사 선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논란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좀 살펴보면
이 박강태 전 시장을 광주시에서 선임한 이유는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법인을 조기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산자위원장 그리고 시장을 경험했던 것은 이 전문성이 있으므로 이 합작법인이 성공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하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냐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시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글씨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상품권 깡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 문제. 네, 도덕성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이용섭 시장이 인사 원칙으로 주장했던 세 가지인 겁니다.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이것에 아무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리더십이 있다고 하지만 그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뭐 산자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것이고 도덕성까지. 그래서 지금 이용섭 시장의 인사 원칙과도 배치되는 이 대표이사 선임이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죠.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표가 선임이 됐을 때 결국은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지금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이 광주 합작법인의 글로벌 모터스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희생이 있고 그리고 이 합작법인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희생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대차의 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노동자와 시민의 희생으로 탄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참여자치 21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안 정책으로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소개해드려 보면 임금과 CEO의 임금과 최저 연봉자 간의 그 임금을 연동한달지 노동이사제랄지 또 CEO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는 스톡 옵션을 없애는 것이랄지 이 여러 가지를 좀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광주시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광주시 전 시장의 임명에 대해서 이 광주시는 대표이사 선임권이 이사와 주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박강태 전 시장을 대표이사로 추천하는데도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기 싫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박강태 전 시장이 그냥 사임하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네. 박강태 전 시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광주 일자리가 정말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사임을 하시면 간단하게 풀린 문제인데 어저께 25일 이용섭 시장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시민단체와 지금 정당에서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또한도 추천한 적도 없다고 가볍게 이야기한 거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결국은 광주시가 관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요. 예. 지금 그렇다면 이 글로벌 모터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이끌 대표이사가 가져야 될 어떤 역량과 이 자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주형 이 글로벌 모터스의 대표이사는 이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전문가 아니면 노동계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 아닌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강태 이 전 시장 같으신 분은 고문이나 사회이사로 좀 물러서서 경영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본인의 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지막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 헌신해 주시면 지역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특히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노사 민정의 어떤 대타협의 산물인데요. 현재 예. 노동계에서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반발이 거센데 그런 부분을 예.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능력과 이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노동계의 뭐 뜻이랄지 어차피 이 저임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박강태 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길리는 만무한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통화할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그런 분이 이 대타협의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 G21 최혜용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순천시가 출렁다리 건립 사업 재추진으로 또 지역사회가 출렁거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순천시가 애초 봉화산에 설치하기로 했던 출렁다리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동천의 출렁다리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된 봉화산 출렁다리는 감사원 공익청구에 의해서 허석 순천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까지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렁다리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가다사다를 반복하는 출렁다리 사업이 시민들의 환영 속에 착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봉화산에 출렁다리를 건립하려 한 것을 지금 이 동천으로 바꿨다. 장소만 바꾼 것이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사업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순천시가 2016년부터 그 지금 추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당초 2016년부터 30억 원을 들여서 봉화산 둘레길의 조곡동 철도 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의 출렁다리 건립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네. 취지는 봉화산 둘레길에 순천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순천만 정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규모는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 184m에 높이 37m, 너비 1.5m 규모인데요. 이 사업은 업체 선정 과정의 잡음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으면서도 10억 원이 넘는 출렁다리 공사 자재의 발주와 대금 지급까지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해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감사 결과 순천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격 업체와 공사 계약까지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네. 따라서 환경단체도 출렁다리 사업에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허석 순천시장도 봉화산 출렁다리 등 민원이 많았던 분야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말이 허석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나 보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순천시는 조례 호수공원과 국가정원 내 꾸무다리 옆, 풍덕동 그린웨이와 오천동을 연결하는 동천 등 세 곳을 검토해서 마침내 지난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발주해놓은 공사 자재의 재활용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기능, 주민 편의 등을 고려했다면서 순천만 국가정원과의 접근성과 경관, 환경 분야에서 동천 저류지 부분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출렁다리는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와 오천지구를 하나의 동선으로 있게 해서 국가정원의 관람객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강점이 있다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9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출렁다리 사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는 출렁다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순천시의 부당한 업무 과정이 드러난 만큼 명분 없는 사업을 백지화해서 행정의 교훈으로 삼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출렁다리 업체가 문제가 없다면 기존대로 봉화산에 설치하면 되는데 왜 다른 곳을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지 세 곳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구도심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또 법원이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순천시와 업체 간 계약은 정당하다며 잔금 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업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특히 출렁다리는 높은 곳에서 경관을 보도록 주로 산악지형에 설치되는데 이번 후보지 세 곳은 평지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서남사나 송강사 등 협곡이 있는 지역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게 맞지 도심 내 한가운데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세를 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순천시가 출렁다리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준비할 때 지속적으로 출렁다리 사업 처리안을 설문조사 문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순천시가 도심 내 출렁다리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출렁다리 사업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김 의장은 또 출렁다리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재원이나 정책 과정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어서 순천시는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 하는 것이라면서 순천시가 이야기하는 관광 자원화와 원도심 활성화 등은 행정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1인 시위 등으로 출렁다리 사업 전면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에서의 출렁다리를 가지고 또 다른 또 논란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항의 이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해서 여수 지역에서 일제히 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여수 출신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서 수년 동안 촉구했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리뉴얼 사업 예타 통과를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여수 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여수시의회도 역시 리뉴얼 사업의 본격 추진도 여수 산단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서한석 여수시의 의장은 낙포부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한 노력이 이번 예타 통과로 보답을 받아서 여수 산단의 원활한 가동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지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막바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글피 목요일까지 곳곳에 요란한 비가 쏟아지면서 낮더위도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상으로부터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에 비가 집중되다가 밤사이 남해안으로 확대되면서 모레까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에 물 폭탄급으로 쏟아집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고 300mm 이상이,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의 비는 글피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광주의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96%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상무대로는 서창 교차로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서행 흐름 계속되고 있고요. 사암로 월곡시장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도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이어나가시고요.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훈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요리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심플 버트 딜리셔스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